자, 지금부터는 오늘장 투자 전략 세워가 보겠습니다. 먼저 어제 시장 복귀하는 데부터 출발해 보죠. 어제는 파월 의장의 발언을 앞두고 약간은 경계심이 느껴지는 하루였습니다. 근데 더불어서 또 크게 오를 만한 이유도 그렇다고 크게 또 빠질 만한 이유도 없어서 그런지 이 경계 모드가 조금 더 짙게 와닿는 하루였는데요. 그 밖에 좀 특징적이었던 건 그래도 외국인이 현물과 선물 모두 한 1조 원 정도 매수를 해줬다는 건데 그 상위단에 전선과 전력 그리고 원전 쪽이 포함되면서 시장의 탄력을 이끌어가 줬습니다. 더불어서 유리기판 쪽도 약진을 해줬는데요. 반면에 그동안 밸류업 수혜로 꼽혔었던 자동차나 금융 쪽은 조금은 쉬어가는 모양새였습니다. 자, 자동차 쪽에는 이슈가 있어서 잠시 짚고 가보면요. 일단 우리가 그동안 2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너무나 컸던 걸까요? 우리가 기대했던 만큼은 아닐 수도 있다라는 우려와 더불어서 현대차 미국의 판매 법인이 전기차 판매량을 부풀려서 적게 했다. 이걸 종용했다라는 이유로 피소를 당한 겁니다. 근데 알고 보니 이미 현대차 미국 판매 법인에서는 그 해당 딜러사와 함께 계약을 해지하기 위해서 소송전을 벌이고 있던 와중이었기 때문에 이것은 단순한 이슈지 현대차 자체에 대한 펀더멘털의 문제는 아니다라는 코멘트가 있었고요. 이와 더불어서 자동차 실적도 컨센은 부합할 것으로 예상이 된다라는 거였습니다. 결국에 그렇게 걱정할 건 없다. 역시 기우였다라는 정도로 해석할 수 있겠네요. 자, 요즘 시장을 보시면 하루 걸러 오르고 하루 걸러 빠지면서 도대체 시장의 연속성을 어디에 둬야 하나 그 마음을 참 모르겠다 싶으신 분들 많이 계실 것 같은데 그나마 연속성을 찾을 수 있는 섹터 바로 전선 전력 쪽이었습니다. 그러나 섹터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우리가 시세를 좀 이어갈 수 있다라고 볼 수는 있겠지만 그 내부로 들어갔을 때 종목별로는 분명한 옥석 가리기가 시작됐다라는 점인데요. 그래서 오늘 우리도 이 옥석을 가리는 기준에 대해서 조금 더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자, 일단 전력기기 역시나 수출주로서 시작이 됐죠. 미국 그리고 유럽으로 크게 나눠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미국에는 뭐 AI발 열풍도 있지만 기존에 계속해서 이어오던 교체 수요가 증가하면서 유틸리티 업체들이 실제로 캐펙스 규모를 확대하고 있는 걸로 확인이 됐습니다. 이런 정보들을 미루어 봤을 때 우리는 앞으로 향후 전력기기 업황은 더 좋아질 걸로 해석을 해볼 수가 있죠. 따라서 미국향 수출 비중이라든지 미국향 수출 가능성이 좀 더 넓어질 것이다라는 기업들, LS 에코에너지 같은 이런 기업들이 좀 주목을 받고 있고요. 또 유럽의 경우 효성중공업이 일단 영국에서 시작을 해서 이제 노르웨이까지 활약을 펼치면서 좀 주목을 받게 됐습니다. 자, 그런데 시장에서는 미국과 유럽, 이 동시에 LS 에코에너지와 효성중공업 모두에 대해서 국민연금의 선택을 또 받은 겁니다. 일단 4월에서 6월 말 기준으로 봤을 때 국민연금 조금은 차별점은 있었는데요. LX 일렉트릭에 대해서는 1% 정도 매도를 한 반면에 효성중공업은 3% 정도 더 많이 매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LS 일렉트릭은 여전히 매수는 하고 있지만 그 비중은 줄여든 반면 효성중공업의 비중은 늘리고 있다는 거죠. 물론 시장에서 큰 상승의 흐름으로 봤을 때 LS 일렉트릭이 전력기기에서 비중이 더 높기 때문에 탄력을 많이 받았던 건 사실이지만 효성중공업의 경우 또 PF 이슈가 본업에 묶여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또 주가의 디스카운트 또 제한도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나 앞으로의 성장성을 봤을 때는 LS 일렉트릭보다 효성중공업의 주가 탄력도가 더 클 것이다라는 증권사의 평가도 있었는데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에서는 여전히 미국향 수출 기업인 LS 에코에너지를 조금 더 주목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어제장에서는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자, 이런 상황 속에서 과연 우리는 이제 어떤 옥석의 기준을 둬야 될까요? 미국향이냐 유럽향이냐 국가별로 수출 비중을 따져봐야 되는 건지 아니면 메이저 수급을 따라가야 하는 건지 좀 고민이 됩니다. 잠시 뒤에 전문가들과 함께 의견 정리해 보시죠.
자, 그리고 효성중공업의 경우에는요, 모멘텀이 전력기기만 있는 건 아니었습니다. 바로 원전 관련 주도도 엮이는 이유가 바로 원전용 변압기를 공급하기 때문인데요. 어제장 원전 쪽도 상당히 탄력이 좋았죠. 그 이유는 바로 체코 이슈였습니다. 체코 정부가 이제 다음 주면 신규 원전 건설 프로젝트의 우선 협상 대상자를 발표하게 되는 건데요. 자, 무려 30조 원이나 그 규모가 큰 걸로 확인이 되면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프랑스에서도 눈독을 들이고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우리나라가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이 된다면 이제 체코뿐만 아니라 스위스나 튀르키예까지 유럽 진출을 전체적으로 확장할 수 있는 그 발판이 되기 때문에 시장의 기대감이 더 큰 하루였는데요. 이에 따라서 증권사에서도 상당히 하반기에 대해서 원전주의 상승을 기대하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특히나 탑픽 종목을 좀 봤더니 일단 우리나라 팀 코리아 컨소시엄에 포함되어 있는 두산 에너빌리티나 한전기술이 이 탑픽으로 꼽혔고요. 근데 반면에 시장에서는 아직까지 중소형주 쪽의 탄력이 더 좋았습니다. 한전산업, 서정기전은 어제 상한가, 그리고 우리기술과 한신기계 모두 두 자릿수 상승폭을 보였네요. 자, 이렇게 원전주 그 밖에 또 변압기 쪽도 효성중공업 그리고 LX 일렉트릭까지 포함이 되니까 이 두 개 기업의 경우에는 또 전력과 관련해서 더블 수혜를 받을 수 있는 부분도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까지는 어디까지나 체코 원전을 우리가 수주를 따냈을 때에 대한 기대감이라는 거죠. 근데 만약에 이 수주를 따내지 못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일단 수주에 이제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이 된다고 하더라도 기사가 나오면 물론 셀온으로 차익 실현 매물이 어느 정도 나올 수는 있겠지만 이 대상자로 선정이 안 돼도 그리 나쁘지만은 않은 것이 바로 이 때문입니다. 우리가 지난 5월 31일이었죠. 국내에서도 제11차 전력 수급 기본 계획이 발표가 됐는데요. 이 자리에서도 SMR을 포함해서 총 4개의 신규 원전을 건설해야 된다라는 그런 기본 계획이 발표되면서 무려 22조 원 규모의 수주 여력이 아직 남아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잠시 잊고 있던 모멘텀이었는데 그렇다면 이 체코와 더불어서 우리나라 수주까지 같이 공통적으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기업을 보는 게 가장 좋지 않을까, 가장 현명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자, 이렇게 원전까지 살펴봤는데 전력기기나 원전이나 더 공통적인 모멘텀은 바로 AI에서 시작된 전력 수급난이라는 사실인데요. AI발 열풍이 과연 여기서 그칠까요? 넘어가 보시죠. 유리 기판도 이 밸류체인 가운데 또 하나입니다. AI 열풍이 불어오면서 고성능 반도체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고 있죠. 이에 따라서 HBM까지 반도체 시장에는 그 파급력을 넓혀가고 있는 상황인데요. 자, 여기에 이런 상황에서 데이터 처리라든지 에너지 효율이 뛰어난 유리 기판이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시장 성장성도 무려 10년 뒤에는 5조 원까지 판단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실은 유리 기판 전에는 플라스틱 기판이 대부분의 시장을 점령하고 있었는데 표면이 너무 거칠고 또 열에 취약하다는 단점도 있지만 플라스틱 기판의 경우에는 우리나라보다는 일본 쪽에서도 주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시장의 패러다임이 바뀐다면 국내에는 분명 좋은 호재는 맞습니다. 이 유리기판의 경우에는 또 표면이 매끄럽고 또 열에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반도체에 대한 성능을 높여줄 수 있다는 장점과 더불어서 중간에 기판이 필요 없어서 얇게 제작이 가능하다는 강점이 있고요. 근데 얇기 때문에 또 깨지기 쉽다는 아쉬운 단점도 있습니다. 최근에 한 기업이 유리기판을 보여주는 시연 자리에서 이 기판이 깨지는 그런 사태가 발생하면서 주가가 약간은 또 빠지기도 했는데요. 분명 해결이 돼야만 가격 경쟁력 측면에서도 확보를 할 수가 있겠죠. 자, 어쨌든 이렇게 긍정적이고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성이 뚜렷한 유리기판이라 그런지 삼성도 SK도 LG도 이 시장에 너나 할 것 없이 뛰어들고 있습니다. 다만 아직까지 유리기판이 상용화되기 이전 단계라는 건데요. 그래서 그런지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만약에 상용화가 됐다면 매출 인식과 더불어서 우리가 투자할 수 있는 기업을 좀 더 가려내기가 쉬울 텐데 아직 상용화 이전이다 보니 유리 기판을 만드는 공정에 필요한 장비를 공급하는 기업이나 아니면 소재를 주입하는 기업이 시장에서는 탄력을 받고 있는 모양새인데요. 자, 과연 우리는 유리기판 쪽을 봤을 때 어떤 투자 포인트를 가져가야 기회로 삼을 수 있을지까지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지금까지 브리핑 내용 어제 시장을 바탕으로 한번 점검이 필요한 부분들 모색해 봤고요. 그 밖에 주목해야 할 만한 이슈로 넘어가 보죠. 파월 의장 발언을 했습니다. 앞서도 계속해서 저희가 말씀을 드리고 있지만 이제 고금리도 너무 오래되면 경제 위험하다라면서 9월에 금리 인하를 가능성에 더 무게를 두른 발언을 했다는 것. 그와 더불어서 국내에는 오늘 바이오 전시회가 열리죠. 바이오 플러스 인터팩스 코리아가 코엑스에서 오늘부터 한 3일 정도 진행이 될 예정인데 최근에 시장에서 아주 각광을 받고 있는 비만 치료제가 언급이 될 걸로 확인이 됐습니다. 자, 오늘 장에서 시세 어떻게 움직일지 궁금해지는 대목이고요. 끝으로 배터리는 요즘에 좀 좋은 소식을 찾아보기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배터리 기업들 매출이 올해 처음으로 역성장을 할 걸로 관측이 된다는 건데 일단 중국 기업들 가격을 무기로 들어오고 있고 일본은 기술을 무기로 옥죄고 있는 만큼 우리 기업들이 시장에서 설 자리가 줄어들고 있는 것도 현실입니다. 그러다 보니 이제 기업단에서 경쟁보다는 국가 차원에서 나서야 한다라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라는 점. 까지 확인이 됐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브리핑 어제 시장 바탕으로 점검해 봤고요. 이제 의견 좁히러 가보겠습니다. 네, 오늘 아침은 이 두 분과 함께합니다. M인베스트먼트 이주연 대표 그리고 기업공시연구소 변영인 대표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네, 먼저 전선전력 쪽부터 점검해 볼까요? 일단은 시세는 이어지고 있는데 그 시세는 어디까지나 시장인 거고 네. 이제 우리 시청자분들께서는 내 종목을 계속 갖고 있어도 되는 건지가 고민이 될 것 같아요. 갖고 있어도 되는지 아닌지 그 옥석주를 좀 판단하는 대표님만의 기준이 있다면요? 결론만 말씀드리면 네. 가져가야 되는 산업, 가져가야 되는 섹터는 맞다. 다만 이제 최근에 상승했던 배경들 그리고 앞으로 더 상승의 여력이 있는가 이제 이 관점에 고민이 좀 되고 있는 구간인데 2022년도부터 전력 산업, 전력기기라든가 전선주의 실적이 좀 좋아졌던 부분들은 미국의 노후화된 전력망을 교체하는 교체 수요가 계속해서 좀 증가됐던 부분이 2022년도부터 수요가 증가됐고 이 부분에 대한 실적 정점은 2023년도 하반기에 굉장히 좀 많은 비약적인 실적 성장을 좀 이뤄냈습니다. 근데 최근에 어떤 주가 상승폭들은 미국의 어떤 전력 교체 수요 플러스 유럽의 노후화된 전력 수요 교체 플러스 최근에는 AI라는 시장의 화두가 데이터 센터 그냥 전력 수급이라는 이 난제가 좀 부각이 좀 됐었는데 데이터 센터가 늘어난다고 해서 전기를 많이 먹는다라고 좀 인식을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은 아니거든요. 데이터 센터를 관리하기 위해서 AI 연산을 수행하다 보니까 서버에 굉장히 좀 많은 열이 발생되는데 이 전력을 좀 유지하는 전체적인 비용의 한 45%, 한 절반 정도가 열을 식힌 데 들어가는 전기예요. 네. 그래서 좀 시장의 화두가 전력 소모를 낮출 수 있는 뭐 소재를 개발한다든가 저전력 반도체를 네. 구현한다든가 아니면 냉각 기술을 통해서 전기의 사용 빈도를 낮추든가 이 화두 때문에 전력에 관련된 기초적인 어떤 수급 난제 내지는 인프라 투자에 관련된 확대 이 이슈가 전력기기 내지는 전선주의 수요로 좀 이어졌던 흐름들이었는데 우리가 좀 좋은 부분만 보고 좀 갈 수는 없어요. 양면적인 측면들 보면 그렇죠. 최근에 증권사 컨센서스 내용이 좀 굉장히 좀 중요한 포인트고 대다수 우리가 전력기기 그리고 전선주가 2분기 실적이 굉장히 좋을 것이다라고 좀 알고 있죠. 네. 그런데 예상보다 1분기 대비해서는 실적 피크가 있습니다. 단기 피크라고 하는데 전체적인 어떤 성장은 우리가 생각했던 키높이는 굉장히 높아졌고 2분기 실적 좋을 것이다라고 판단을 해보고 있지만 영업이익의
전망치들은 증가가 아니라 감소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 네. 우리가 고려해 본다면 앞으로 좋아질 수 있는 요인들, 2분기에 비수기적인 어떤 효과들도 있었지만 앞으로 좋아질 수 있는 요인을 우리가 좀 논의를 하더라도 단기적인 실적 우려감들이 부각이 되는 시점에는 주가는 조정을 받을 수 있다. 자, 이 점을 우리가 좀 기억을 하면 좋을 것 같고요. 네. 그래서 지금 굉장히 좀 많은 수급을 좀 이어가고 있는 흐름들일 때 저는 일부 비중을 좀 줄이면서 예. 실적에 관련된 피크가 나오는 시점에 조정을 준다면 그때 다시 좀 매수를 하고 3분기 그리고 4분기까지에 대한 이 실적 확장성 안에서 수급 반등을 더 주목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러니까 2분기 잠시 쉬었다가 하반기에 좋을 거니까 오히려 쉬는 타이밍을 매수 타이밍으로 잡아라. 어떤 걸 매수하면 좋을까요, 그럼? 전체적으로는 지금 네. 전선주, 뭐 전력기기 굉장히 종목이 많아요. 근데 예. 우리가 어떤 종목들을 좀 매수하면 좋을까라고 좀 고민이 되고 있는데 전선주는 여기에 관련된 전력망 그리고 전력 인프라 투자가 확대되는 부분들이라면 네. 꾸준히 좀 이어질 수 있는 수혜인데 저는 전체적인 어떤 산업군들을 보는 것보다는 영업이익률, 영업이익률. 예. 동종목이라고 하더라도 영업이익률이 상대적으로 높은 기업들을 더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좀 보고 있기 때문에 전력 인프라에서는 HD 현대일렉트릭이라든가 뭐 효성중공업 같은 종목들은 계속해서 좀 주목하면 좋을 것 같고요. 예. 전선주의 경우에는 LS그룹 안에 있는 이 전선주들도 굉장히 좀 좋지만 저는 대한전선의 미국향 매출 포션들이 좀 커지고 있는 부분들, 수주가 확대되고 있는 부분들을 다른 전선주 대비해서 상대적으로 상승 여력 관점에서 좀 더 매력적이지 않나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대원 말고 대한전선 대한전선. 네. 말씀이시죠. 좋습니다. 또 효성중공업은 원전이랑도 더블 수혜를 또 누릴 수 있다라는 점에서 굉장히 또 메리트가 있지 않나는 생각이 드는데요. 원전 얘기 또 나온 김에 이어가 보죠. 어제 시장 거의 뭐 체코가 들어 올렸습니다. 참 감사하죠. 네. 아니 근데 되면은 뭐 돼도 뭐 셀온이긴 하겠지만 그래도 앞으로 성장이 좀 발단한 측면에서 안도는 할 수 있겠는데 안 되면 어떡해요? 안 되면 네. 국내 수급 계획에 좀 기대를 해봐야 될까요? 네, 일단은 원전 뭐 되면은 가장 좋은데 결과는 뭐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니까 일단은 네. 뭐 수주를 받게 된다라고 하면은 이제 앞으로 장기 파이프라인을 확보를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는 뭐 굉장히 긍정적이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고요. 일단 이전에 바라카 원전 우리나라가 수주를 했을 당시에도 원전 그 모멘텀 자체가 굉장히 장기화되는 모습들이 보였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도 좀 그런 것들을 기대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다만 말씀하셨다시피 만약에 안 된다라고 하면은 이제 그러면 좀 단기적으로는 당연히 좀 위축이 될 수가 있겠죠. 투심 자체가. 근데 다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원전 이슈 자체가 이제 단기간에 끝날 만한 그런 이슈는 아니라는 겁니다. 일단은 뭐 이번에 만약에 수주를 하게 된다라고 하더라도 단기적으로는 좀 차익 실현 물량들이 좀 빠져나오면서 단기 모멘텀 그 소화를 하면서 단기 조정이 나올 수는 있겠습니다만 그래서 지금 현재 뭐 따라 들어간다 이런 것들은 조금 리스크가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다만 이제 장기적인 추세 관점에서는 좀 굉장히 긍정적으로 현재 보고 있습니다. 일단은 뭐 올해만 하더라도 체코 이거 우선 협상 사업자 제외하고서라도 이제 2026년부터는 또 폴란드 원전 2기 수주도 예정도 있거든요. 그거는 이제 지금 우리나라랑 단독으로 계약 협상을 현재 뭐 할 걸로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도 좀 기대를 해볼 수가 있고요. 또 2027년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번에 그 11차 전력 수급 기본 계획에서 이제 내기 아까 말씀하셨었는데 내기를 또 SMR 포함해서 이제 좀 할 거다라는 얘기들이 나왔었습니다. 네, 그런 것 관련해서 우리나라 원전 3기 관련해가지고 뭐 설계라던가 기자재 관련한 투주도 현재 기대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리고 그런 것들이 좀 장기적으로 이렇게 그 연 단위로 좀 지금 파이프라인 자체가 좀 형성이 돼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또 가장 중요한 건 이게 전력기기랑도 같이 가는 문제인데 네. AI 사실 모멘텀이 가장 큽니다. 예. 지금 현재 계속 대두되고 있는 원인들 자체가 이 AI가 또 그 전기 먹는 하마라고 하잖아요. 근데 어제 보면은 이제 키뱅크에서 엔비디아 목표가를 $130에서 $180로 상향 조정을 그렇더라고요. 했습니다. 예. 그래서 세부 내용을 보면은 데이터 센터 매출이 약 2천억 달러가 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거는 작년에 비하면 3배 정도 수준이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을 보면 앞으로 데이터 센터 비중은 점점점 커질 거고 또 전기 소모하는 그 비중은 더 커질 거고 속도도 굉장히 가팔라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거를 좀 완충시켜 줄 수 있을 만한
중요한 좀 전력원 자체가 원전이 없으면은 불가능한 네. 상황입니다. 또 탄소 중립이라는 목표도 가져가고 있기 때문에 원전은 반드시 좀 포함시켜야 되는 그런 상황이고요. 일단은 2050년까지 그 원전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영국이라던가 프랑스, 미국까지 다 합쳐서 이제 2050년까지 탄소 중립을 위해서 원전을 좀 꼭 사용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지금으로부터 한 3배 정도 이상은 원전을 좀 충족을 시켜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일단 장기적인 좀 추세 자체는 굉장히 좀 긍정적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만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이제 이런 차익 실현 물량들이 좀 떨어질 수 있으니까 네. 그런 것들은 주의를 하시면서 이제 그때는 이제 조정 시에 좀 매수하는 관점으로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말씀하신 폴란드나 체코나 우리나라나 원전 건설 관련해서 공통적으로 수혜가 기대되는 기업 있을까요? 일단은 우진엔텍이라는 좀 기업을 소개를 해드리고 싶은데 우진엔텍이요? 네, 사실 뭐 체코 원전 관련해서는 예. 거의 이번에 뭐 30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한 19조 정도는 두산 에너빌리티랑 뭐 한전기술, 한전산업 예. 이런 기업들이 가져갈 걸로 일단 예상이 되고 음. 있습니다. 근데 원전 그런 애들 제외하고서는 일단 우진엔텍이라는 기업이 이제 민간 사업자들 중에서는 조금 독보적인 좀 수혜를 기대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우진엔텍 같은 경우에는 원자력이라던가 화력 발전, 계측 정비 제어 장치를 만드는 그런 회사라고 전문적으로 다루고 있는 업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 앞으로 원전 이용률 자체가 늘어나게 된다라고 하면은 당연히 그 정비하는 업체들한테도 좀 수주가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기 때문에 안정적인 실적 성장을 좀 기대할 수 있게 하는 요인이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네. 네, 그리고 이제 원전 업계 중에서도 유일하게 그 민간 업체 중에서 유일하게 이 원전 해체 핵심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고 평가를 받고 있는 만큼 앞으로 좀 기대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기술력이 좀 보장된 기업인 것 같네요. 전 당연히 두산 에너빌리티 나올 줄 알았는데 뜻밖이라서 신선합니다. 네. 예, 좋습니다. 자, 그리고 유리 기판으로 이제 옮겨가 볼게요. 기판이 아직 상용화 전 단계더라고요. 뭐 시제품 양산은 들어간 기업은 꽤 있는 것 같은데 투자 모멘텀을 어디서 찾아봐야 될까요? 최근에 액침 냉각 시스템 관련 종목들이 뭐 이 블랙에일부터 좀 적용한다라는 이슈가 부각이 되면서 좀 주가 좀 강했고요. 여기에 대해서 이제 유리기판으로 수급이 좀 더 이어지는 흐름들을 좀 보여주면서 뭐 최근 어제도 유리기판주가 선별적으로 좀 강한 흐름을 좀 보여줬는데 항상 뭐 대두가 되고 있는 부분 앵커님께서도 언급을 했던 것처럼 상용화가 좀 됐느냐, 네. 상용화가 임박했느냐 관점인데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 상용화는 임박했다가 맞아요. 벌써요? 그렇죠. 근데 예. 다만 우리가 항상 이야기한 것처럼 적용될 수 있는 이 양산 품목들을 대중화시키기 위한 과정이 단기에는 이루어질 수는 없다라고 좀 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맥락상 우리가 좀 비교를 해보면 전고체 배터리도 지금 기술적인 메커니즘은 만들 수는 있는데 이게 대량으로 공급하기에는 아직 수율의 요건이라든가 그렇죠. 생산 단가가 안 맞는 거죠. 아, 유리기판도 마찬가지로 이게 뭐 갑자기 튀어나온 어떤 소재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또 개발은 한 2년 전부터 좀 꽤 추진됐었고 됐더라고요. 가장 빠른 기업이 SK 앱솔릭스 미국의 미국 회사와 지금 합작 공장을 좀 설립해서 지금 유리기판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게 단순하게는 지금 AI 산업 모멘텀과 좀 별개로 유리기판이라는 특수 소재 여기 관련된 기판들은 연구가 좀 진행됐고 일부 기종에 적용되고 하거나 하는 그런 부분들은 이미 좀 시작이 좀 되었고 이게 실제로는 좀 내년 정도에는 시제품 내지는 일부 품목들이 네, 좀 더 네. 적용될 수 있는 부분들. 다만 우리가 좀 생각했던 것처럼 AI 산업이 좀 개화됨에 따라서 이게 대중화되고 많은 요소의 반도체와 좀 맞물려서 적용되는 기판으로 좀 활용되기까지는 저는 한 5년 정도의 시간은 더 걸리지 않을까라고 좀 보기 때문에. 양산까지. 예. 그렇죠. 뭐 양산은 그 점보다 좀 빨리 될 수 있겠지만 예. 적용을 좀 더 대량화, 예. 확대시킬 수 있는 요인들 예. 이 부분들은 좀 더 주목을 해봐야 되고 그래서 우리가 판단해 볼 때 이게 아직 많이 남았기 때문에 지금부터 이걸 좀 매수하는 것이 맞느냐라는 관점을 보고 좀 멀리하기보다는 예. 기술은 좀 주목을 하되 선별적인 기술 또는 그러니까요. 시장을 누가 빨리 선점하는가 그 예. 부분에 더 포인트를 좀 맞추는 것이 맞지 않을까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당연히 SK시겠네요. 가장 빠른 단계에 지금 들어가 그렇죠. 있는. 지금 1차적으로는 뭐 가장 빠른 게 SK시고 지금 후발주자가 삼성전기, 지금 LG노텍, 뭐 이렇게 예. LX, 세미콘 이렇게 유리기판 사업을 하겠다라고 좀 발표를 했는데 각각의 구성의 장단점이 좀 있을 것 같아요. 네. SKC의 경우에는 SK 향 관련된 어떤 밸류체인을 좀 구성한다는 관점 이 부분에 강점이 있지 않나 보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뭐 배터리도 그렇고 제약바이오도 그렇고 지금 당장의 모멘텀이 아니라 10년, 20년 끌고 오는 거잖아요. 비슷한 관점인 것 같은데 우리 대표님은 어떤 기업 보시는지 더 궁금해져요. 그 전에 듣고 보니까. 네, 일단은 앞서서 말씀하신 대로 미리 좀 선점하고 있는 기업들을 보셔야 된다라고 네.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거에 적극적으로 좀 동의하는 바고요. 어. 일단은 좀 밸류체인 전체적으로 공정을 좀 살펴보면은 예. 그 구조 자체가 그 유리 원장 만드는 기업들 뭐 코닝이라던가 아사히라던가 이런 쪽에서 이제 그 유리 가공업체한테 JNTC죠. 이쪽한테 보냅니다. 그리고 이 JNTC가 이제 필옵틱스에서 TGV 장비 받아오고요. 그리고 캠트로닉스에서 에칭 장비 받아옵니다. 그래서 그거를 이제 삼성전자랑 SKC 그리고 LG노텍 이런 회사들한테 보내는 건데 그 가운데서 이제 요 좀 기업들로 이제 축약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그 안에서 좀 두각을 드러낼 수 있을 만한 게 일단 필옵틱스라는 종목을 좀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 유리기판 그에서 핵심이 좀 TGV 공정이라고 보시면 좋습니다. 예. 그래서 그 안에서 그 장비를 담당하고 있는 회사가 필옵틱스인 만큼 유리기판 전체적으로 좀 부각을 받을 수 있을 만한 기업이라고 보고 있고요. 일단 필옵틱스의 이 장비 자체가 현재 지금 우리나라에서 공개되어 있는 장비 중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지금 가공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는 그런 회사라고 보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에서 부각받을 수 있으니까 좀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두 분이 같은 의견이지만 조금 다릅니다. 좀 크게 보셔가지고 상용화 성공에 좀 초점을 두시고 계시고요. 우리 대표님은 또 핵심 공정에서 수혜를 볼 수 있는 기업 각각 나왔으니까 여러분 또 입맛대로 한번 살펴보시면 좋겠네요. 자, 오늘 시장의 유리기판 잘 가면 좋겠다라는 바람과 함께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